짠! 오늘은 어쩌다 보니 자막이 없네요. 그러니까 언니들 귀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긴 우리 언니들이야 뭐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니까 걱정 매달아 둘게요. 야야야 언니들, 내가 지금 이 사연을 듣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네.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탐욕과 배신을 그린 현실 막장극 그 자체라네. 미수가 상상이나 해봤니? 성실하고 다정했던 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례식장에 또 다른 상복 입은 아내가 나타나고 그 아내가 바로 내가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언니였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파국적인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와 남편의 소름 돋는 이중 생활이 어떻게 두 자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그 극도의 긴장감 넘치는 심리 상태를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배신과 증오 그리고 파멸의 서막이다. 미자야, 집중 모드 온. 이제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을 목격하자네. 주인공 나 서연은 남편 민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사망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대. 남편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늘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이었지. 서연은 남편과의 1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의심도 해본 적이 없었대. 남편 민수는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이자 든든한 기둥이었다네. 서연은 남편의 관 앞에서 통곡하며 자신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지. 장례식장에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이었대. 서연은 상복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지. 서연의 마음은 슬픔과 혼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단다. 서연의 눈물은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기도 했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바로 그때였대.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여성이 상복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지 뭐야. 그 여성은 서연과 아이들이 있는 상주 자리로 곧장 걸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대. 여성은 관 앞에서 통곡하더니 서연을 향해 고개를 들었지. 서연은 그 낯선 여성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대. 서연의 머릿속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멈춰 보였지. 그 여성은 바로 서연이 20년 전 의절하고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언니 지수였던 거야. 언니 지수는 20년 전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 집을 나갔고 서연은 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었대. 20년 만에 자신의 남편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채 언니를 마주한 서연의 심리 상태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정신적 공황 그 자체였단다.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언니 지수는 서연을 알아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 그때 언니 지수가 모든 사람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대. 저도 고인의 아내입니다. 이 한마디는 장례식장 전체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극도의 침묵으로 바뀌었대. 서연의 귀에는 언니의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 서연의 심리 상태는 슬픔,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화산 폭발 직전과 같았대. 서연은 언니를 향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여기에 상복을 입고 나타나? 당신은 누구야? 라고 소리쳤지만 언니 지수는 고개만 숙인 채 미안해, 너무 미안해만 되풀이할 뿐이었대. 서연은 직감적으로 자신이 모르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존재함을 깨달았지.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알고 보니 남편 민수는 10년 전부터 다른 도시에서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거라네. 그 이중 생활의 상대가 바로 서연의 친언니 지수였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부부 행세를 하며 살았던 거지. 남편 민수는 두 자매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산된 이중 생활을 해왔고, 서연과 지수는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거야. 남편 민수는 한 도시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자 서연의 남편이었고, 다른 도시에서는 또 다른 다정한 남편이자 지수의 남편이었단다. 이 소름 돋는 진실은 서연의 자아와 현실 감각을 완전히 파괴했지. 서연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냉정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대. 서연은 멍하니 관 앞에 서서 겉으로는 성실했던 남편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지. 남편 민수의 관이 서연에게는 배신과 탐욕의 상징처럼 보였단다. 서연은 15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남편의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지.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제 남편에 대한 애정 대신 냉혹한 복수심만이 싹트기 시작했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언니 지수는 서연에게 나는 그 사람이 당신 남편인 줄 몰랐어. 그 사람이 나에게는 사업가 강민수였어. 라며 울부짖었대.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말이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지. 서연의 심리 상태는 남편의 배신보다 친언니의 배신이 더 큰 상처였대. 서연은 언니 지수가 20년 전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후 또다시 자신을 가장 잔인하게 배신했다고 생각했지. 서연의 머릿속은 남편과 언니, 두 사람이 나를 속이기 위해 공모한 것이 아닐까라는 섬뜩한 의심으로 가득 찼단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조문객들은 충격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했대. 두 명의 아내, 그리고 그 두 아내가 친자매라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현실에 모두들 말을 잃었지. 서연은 언니 지수를 향해 차갑게 말했대. 당신이 여기서 할 일은 없어. 당신은 내 남편의 아내가 아니야. 당신이 여기에 서 있을 자격은 없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극한의 분노가 담겨 있었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장례식장은 이제 슬픔의 장소가 아닌 배신과 폭로, 그리고 두 자매의 증오가 폭발하는 전장이 된 거라네. 서연의 눈물은 이제 끝났어. 서연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이중생활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자신을 속인 언니에게 복수하려는 냉정한 결심만이 남았지. 남편 민수의 사망은 두 자매의 파국적인 만남을 위한 장치였을 뿐이었단다.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집중.
서연은 이제 남편 민수가 왜 하필 자신의 언니와 이중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배신 뒤에 숨겨진 유산이나 재산은 없는지 치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할 거라네.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은 이제 서연의 복수극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거라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막장 스토리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대. 놓치지 말라네. 크크크. 언니들, 지난 1편에서 우리 서연이의 남편 민수 장례식장에 20년 전 의절한 친언니 지수가 두 번째 아내로 나타나 충격을 금치 못했다는 거 들었지? 정수가 서연의 배신감과 분노는 이제 냉정한 추적심으로 바뀌었대. 서연은 남편 민수와 언니 지수의 치밀했던 이중 생활의 패턴을 파헤치며 두 사람이 나를 속인 이유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한다네. 자, 그럼 이제 서연이 남편의 유품 속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남편 민수가 어떻게 두 자매에게 동시에 접근하여 이중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20년 전 두 자매의 악연이 이 사건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배신의 진실을 파헤치는 고독한 심리 추적극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완벽했던 남편의 이중 생활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패턴을 목격하자네. 장례식을 마친 후 서연은 언니 지수를 철저하게 외면했대. 서연의 마음속에는 언니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배신감과 혐오감만이 남아 있었지. 서연은 언니가 남편과 공모하여 자신을 속인 것이라 확신했대. 서연은 아이들을 재운 후 남편 민수의 유품을 정리하며 냉정하게 진실을 찾기 시작했대. 서연의 심리 상태는 극한의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 서연은 남편 민수의 유품 중 잠겨있던 구형 핸드폰을 발견했대. 남편 민수는 평소 최신폰을 썼는데 이 구형폰은 민수가 항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지. 서연은 남편의 생년월일로 비밀번호를 풀어 핸드폰 안의 내용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서연을 다시 한번 죽이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들어있었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핸드폰 속에는 남편 민수와 언니 지수가 10년 동안 함께했던 결혼기념일, 여행, 일상 사진들이 가득했지. 언니 지수가 낳은 아이의 사진도 있었대. 서연은 사진 속에서 민수가 지수를 여보, 사랑하는 아내라고 부르는 메시지까지 확인했지. 이 모든 증거는 민수의 이중 생활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분리된 또 다른 삶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대. 서연은 사진들을 보며 구토할 것 같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자신이 15년 동안 살아온 삶이 남편 민수의 연극 무대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 서연은 남편 민수의 이중생활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대. 서연은 민수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늘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갔다는 사실을 떠올렸지. 알고 보니 그날들이 바로 민수가 다른 도시에 있는 언니 지수에게 가서 지수의 남편으로 살았던 시간이었던 거야. 민수는 두 가정을 오가며 두 명의 아내와 두 가지의 직업을 가졌던 거지. 민수의 치밀함은 두 도시 간의 거리와 직업적 특성까지 이용하는 소름 돋는 수준이었단다.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 민수가 결혼 전부터 언니 지수를 알고 있었다는 소름 돋는 배우가 드러난 거라네. 서연은 민수의 노트북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대.
그 사진은 20년 전 서연과 지수가 의절하기 직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 뭐야. 사진 속에서 남편 민수는 아직 서연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언니 지수와 매우 친밀한 모습을 하고 있었대. 서연은 이 사진을 보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지. 서연은 언니 지수가 20년 전 가정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남편 민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품게 되었대. 서연의 마음속에는 남편 민수가 두 자매를 상대로 무언가 거대한 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 서연은 언니 지수가 자신에게 미안해 만 되풀이했던 이유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더 깊은 과거의 비밀 때문이었음을 짐작했단다. 아이구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서연은 남편 민수의 자산 목록을 확인했대. 민수는 서연과의 공동명의 아파트 외에도 언니 지수와 공동명의로 된 또 다른 아파트와 민수 단독명의의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 서연은 남편 민수가 500억대 유산을 남겼다는 소문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대. 민수는 두 가정의 재산을 합쳐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야. 서연의 복수심은 이제 자신을 속인 대가와 유산을 둘러싼 탐욕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지. 서연은 언니 지수를 찾아가 냉정하게 대면했대. 서연은 언니에게 구형 핸드폰 속의 사진과 20년 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내밀었지. 서연은 언니에게 솔직히 말해,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 당신이 나를 속인 거야. 라고 절규했대. 언니 지수는 충격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언니 지수는 20년 전 남편 민수와 짧게 교제했었대. 민수는 당시에도 타고난 거짓말쟁이였고 지수에게 거액의 사업 자금을 빌린 후 잠적했었지. 지수는 민수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수를 찾아다녔지만 실패했고 그 일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 집을 나갔던 거야. 지수는 10년 전 우연히 다른 도시에서 민수를 다시 만났고 민수는 지수에게 이중 생활을 제안하며 네가 잃은 돈을 다시 찾아주겠다고 속였던 거라네. 지수는 민수의 달콤한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 두 번째 아내가 되었던 거지. 지수는 민수에게 복수하고 돈을 되찾으려는 이기적인 심리로 두 번째 아내 행세를 했지만 그 와중에 서연을 만날 줄은 몰랐던 거야. 서연은 언니 지수의 말을 듣고 경악했대. 남편 민수는 두 자매의 악연을 탐욕의 도구로 이용했던 거라네. 민수는 두 자매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거대한 유산으로 만들려 했던 거지. 서연의 눈빛은 이제 언니에 대한 증오 대신 민수에 대한 냉혹한 복수심으로 바뀌었대. 서연은 언니에게 이제 우리 둘 다 민수에게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한 피해자야. 하지만 당신이 나를 속인 죄는 잊지 않아. 이제부터 민수의 모든 것을 파헤쳐서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라고 차갑게 선언했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서연과 지수는 이제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이 된 거라네. 두 자매의 증오와 복수심은 남편 민수의 탐욕과 이중 생활에 대한 냉정한 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지. 두 자매는 이제 서로를 믿을 수 없지만 남편 민수에 대한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로 뭉치기 시작한 거라네.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남편 민수가 남긴 500억대 유산의 행방과
이중생활의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파헤치는 두 자매의 치밀한 복수극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네. 다음 편에서는 두 자매의 격렬한 유산쟁탈전과 심리적 파국이 펼쳐질 거야. 기대해도 좋다네. 아이고 언니들, 지난 2편에서 우리 서연과 언니 지수가 남편 민수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의 진실과 20년 전 두 자매의 악연이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지? 희선아, 이제 두 자매의 격렬한 대립과 유산쟁탈전이 시작된단다. 피를 나는 자매가 한 남자와 수백억 원의 유산을 놓고 벌이는 극도의 심리적 파국을 들려줄게. 자, 그럼 이제 서연과 지수가 남편 민수가 남긴 500억대 유산을 놓고 어떻게 법적 전쟁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증오와 죄책감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탐욕과 배신이 낳은 자매 간의 처절한 심리전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한 남자의 거짓말이 낳은 자매의 비극적인 파국을 목격하자네. 남편 민수가 남긴 500억대 유산은 두 자매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마지막 도구가 되었대. 서연과 지수는 민수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잠시 공조를 생각했지만 유산이라는 현실적인 탐욕 앞에서 다시 적으로 돌아섰지. 서연은 법적인 혼인관계를 주장하며 유산 전체를 요구했고, 언니 지수 역시 10년의 사실혼 관계와 민수의 사업에 투자한 자신의 재산을 근거로 유산 분할을 요구했대. 서연의 심리 상태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과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 냉정해지려 노력했대. 서연은 내가 15년을 바친 대가라고 주장했고, 언니 지수는 내가 민수 때문에 20년 인생을 바쳤으니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 두 자매의 마음속에는 남편 민수에 대한 증오만큼이나 서로에 대한 비난과 질투심이 타올랐단다. 서연은 지수를 향해 당신이 20년 전에 가정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라고 원망했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언니 지수는 서연의 원망에 극도의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대. 지수는 서연에게 숨겨왔던 더 깊은 진실을 폭로했지. 지수는 20년 전 내가 가정을 떠난 건 민수가 우리 집안에 돈을 노렸기 때문이야. 민수는 처음부터 너에게 접근하기 위해 나를 이용했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너에게 말으려 하자 나를 협박했어. 내가 가정을 떠난 건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라고 절규했대. 지수는 20년 동안 숨겨왔던 희생자로서의 고통을 쏟아냈지. 서연은 언니의 충격적인 폭로에 정신적인 패닉에 빠졌대. 남편 민수는 결혼 전부터 서연의 집안을 탐욕의 대상으로 보고 치밀하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라네. 민수는 겉으로는 순진한 셀러리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두 자매의 재산을 노린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거야. 서연은 자신이 20년 동안 언니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사실에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지. 서연의 마음은 이제 민수에 대한 증오, 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뒤죽박죽이 되었단다.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두 자매는 유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며 남편 민수의 치밀한 유서를 발견했대. 이화는 두 아내 모두에게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지 뭐야.
이 유서는 민수의 마지막까지도 두 아내를 조종하려는 소름 돋는 심리전이었던 거야. 민수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두 자매가 서로 싸우고 증오하도록 설계했던 거라네. 민수의 유서는 탐욕은 죽음 뒤에도 지속된다는 냉혹한 메시지를 남겼지. 서연은 이 유서를 보고 냉정을 되찾았대. 서연은 언니 지수에게 민수는 우리가 서로 싸우기를 바랐어. 우리가 유산 때문에 피를 흘리며 증오하는 모습을 즐기려 했을 거야. 민수에게 복수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은 민수의 의도대로 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했대. 서연의 복수심은 이제 유산쟁탈전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공조로 방향을 틀었지.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이때 민수의 유품 속에서 민수와 또 다른 낯선 여성이 함께 찍은 수상한 사진이 발견되었대. 사진 속 민수의 표정은 매우 불안정해 보였고 여성의 표정은 협박하는 듯한 모습이었지. 서연과 지수는 민수가 두 자매 외에도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품게 되었대. 민수의 사망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이 제기된 거라네. 두 자매는 민수의 사망 배후와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잠정적으로 화해하고 공조를 시작했대. 서연은 언니 지수에게 당신이 나를 배신한 건 용서 못해. 하지만 지금은 민수가 우리에게 한 짓을 갚아줘야 해. 우리가 먼저 민수를 심판해야 해 라고 말했대. 두 자매의 복수심은 이제 남편 민수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는 집요한 에너지로 바뀌었단다.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서연과 지수는 민수가 소유했던 비밀 장소와 숨겨진 계좌를 함께 추적하기 시작했대. 그들은 민수가 두 가정의 모든 돈을 모아 수백억 원짜리 익명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민수는 죽음 이후에도 이 익명 펀드의 수익금을 제3의 인물에게 넘기도록 설계해 두었대. 서연과 지수는 자신들이 유산을 나누는 싸움을 하는 동안 민수가 설계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들의 돈을 모두 가져가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지. 두 자매의 증오는 이제 민수에 대한 공동의 복수로 승화되었대. 그들은 유산 쟁탈전을 멈추고 민수가 남긴 탐욕의 흔적을 지우고 민수를 심판하려는 복수극의 파트너가 된 거라네. 서연의 마음속에는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지. 서연은 언니에게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민수에게 복수하자. 우리가 진정한 아내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민수의 탐욕스러운 유서와 숨겨진 제3의 인물에 대한 의혹은 두 자매에게 복수 공조의 명분을 주었단다. 이제 두 자매의 피 튀기는 복수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네. 그들은 민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민수가 노렸던 모든 것을 파멸시키려 할 거라네. 이거 드라마도 몰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남편 민수가 남긴 최후의 탐욕을 응징하고 두 자매가 진정한 자매애를 회복하는지 아니면 파국으로 끝나는지의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펼쳐질 거야.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막장 스토리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대. 놓치지 말라네. 크크크. 아이고 언니들. 지난 3편에서 우리 서연과 언니 지수가
남편 민수의 소름 돋는 유서와 숨겨진 익명 펀드를 발견하고 민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품기 시작한 거 기억나지? 정수가 이제 두 자매의 복수공조가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극도의 위험 속으로 뛰어든단다. 자, 그럼 이제 서연과 지수가 남편 민수의 교통사고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연이 언니 지수를 살인 용의자로 의심하는 섬뜩한 심리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배신당한 자들의 복수와 살인 미스터리가 얽힌 긴장감 넘치는 파국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쫓는 두 자매의 위험한 추적을 목격하자네. 서연과 지수는 민수가 남긴 수상한 사진 속의 여성과 익명 펀드의 제3의 수혜자를 추적하기 위해 냉정한 공조를 시작했대. 그들의 복수심은 민수가 설계한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 서연은 지수에게 민수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주려 했어. 우리가 민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법은 민수가 애써 모은 그 돈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야 라고 말했대. 두 자매는 민수의 사망 직전 행적을 추적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대. 민수가 사고가 나기 직전 익명 펀드의 제3의 수혜자에게 거액의 돈을 인출하라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를 찾아낸 거야. 이 인출 시도는 민수의 사망으로 실패했지만 서연과 지수는 민수가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섬뜩한 의혹을 확신하게 되었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이 과정에서 서연은 언니 지수를 의심하기 시작했대. 서연의 심리 상태는 남편의 대신자인 언니가 남편의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지. 서연은 지수가 민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위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대. 서연은 지수의 눈빛과 표정을 집요하게 관찰했고 지수가 민수의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침착하다고 느꼈지. 서연의 마음속에는 자매애와 의심이 뒤섞여 격렬하게 충돌했단다. 서연은 언니 지수에게 떠보는 질문을 던졌대. 언니, 민수 사고 나던 날 언니는 어디 있었어? 언니 지수는 서연의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고 나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어. 민수가 사업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갔다고 했지? 라고 대답했대. 하지만 서연은 민수의 핸드폰 GPS 기록을 통해 민수가 사고 직전 지수의 집 근처에 있었다는 소름 돋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서연의 의심은 극도의 공포로 바뀌었대.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서연과 지수는 익명 펀드의 제3의 수혜자가 바로 민수의 숨겨진 애인이자 민수가 사기 결혼을 통해 얻은 재산을 관리했던 내연녀 선아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대. 선아는 민수가 죽은 후 500억대 익명 펀드를 인출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지. 서연과 지수는 민수가 3명의 여성을 상대로 2중, 3중의 기만을 저질러 왔다는 최악의 배신을 깨닫고 극심한 분노를 느꼈대. 민수는 탐욕의 끝판왕이었던 거야. 두 자매의 복수심은 이제 선아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공동의 목표로 똘똘 뭉쳤대. 서연은 언니 지수에게 민수는 우리를 이용해 선아에게 이 모든 돈을 넘기려 했어. 우리가 유산 때문에 싸우는 동안 선아는 이 돈을 가져가 호화롭게 살았을 거야. 우리가 이 돈을 막아야 해.
라고 말했지. 두 자매는 민수의 모든 금융거래를 동결시키고 선아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치밀한 복수공조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단단다. 아이구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이때 민수의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대. 경찰은 민수의 교통사고가 타이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의적인 살인일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라네. 서연과 지수는 민수의 죽음이 살인이었다는 사실에 정신적인 패닉에 빠졌지. 서연은 언니 지수를 더욱 강력하게 의심하기 시작했대. 서연은 언니 지수를 향해 차갑게 물었대. 언니, 민수 죽인 거 언니야? 언니 지수는 서연의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지수의 표정이 진실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졌지. 서연의 마음속에는 배신한 남편을 응징하려는 언니의 복수심이 살인을 저질렀을까라는 섬뜩한 질문이 떠나지 않았단다.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듣자. 두 자매의 복수 공조는 이제 민수의 살인범이 누구인지를 찾는 진실 게임으로 바뀌었대. 그들은 내연녀 선아를 만나 민수 사망 직전의 행적을 추궁했고 선아가 민수와 극심하게 다퉜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선아는 민수가 자신에게 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민수를 파멸시키려 했었다는 것을 고백했대. 하지만 선아는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지. 서연은 민수의 죽음이 타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민수에게 마지막 복수를 감행했대. 서연은 민수가 모은 500억대 유산을 모두 익명으로 사회에 기부하는 통큰 결단을 내렸지. 서연의 복수심은 돈에 대한 탐욕을 넘어 민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냉정한 심판으로 승화되었단다. 지수 역시 서연의 결단에 동의하며 민수가 남긴 탐욕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려 했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민수가 남긴 500억대 유산은 결국 탐욕의 희생물이 되는 대신 세상에 빛이 되었지. 두 자매는 민수의 탐욕을 응징하고 서로에 대한 의심을 풀고 진정한 자매애를 회복하려 했단다. 하지만 민수의 살인범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다음 편에서는 민수의 살인범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두 자매의 최종 결말이 담긴 대망의 결말이 펼쳐질 거야. 누가 민수를 죽였을까? 두 자매 중 한 명일까? 아니면 내연녀 선아일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언니들, 드디어 우리 서연과 언니 지수가 남편 민수의 500억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민수의 탐욕을 심판했지만 민수의 살인범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4편이 끝났지? 희선아, 이제 민수를 죽인 진짜 살인범의 충격적인 고백과 파국을 맞았던 두 자매가 진정한 자매애를 회복하는 대망의 최종회라네. 자, 그럼 이제 민수의 살인범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두 자매가 모든 것을 잃은 후 어떻게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지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배신의 끝에서 피어난 자매애와 화해의 웅장한 결말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살인범의 충격적인 진실과 자매의 눈물의 화해를 목격하자네. 서연과 지수는 민수가 모은 500억대 유산을 익명으로 사회에 기부하는 통큰 결단을 내렸대.
민수의 탐욕을 세상에 심판하는 가장 냉정하고 통쾌한 복수였지. 유산 분배 소송은 취하되었고 민수의 죽음은 탐욕의 종말을 상징하게 되었단다. 하지만 두 자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수를 죽인 살인범에 대한 불안과 의혹이 남아 있었지. 서연은 언니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솔직한 대면을 요청했대. 서연은 지수에게 언니, 민수가 왜 죽었는지 말해줘야 해. 우리가 진정한 자매가 되려면 진실이 필요해. 라고 울먹였지. 언니 지수는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대. 지수의 심리 상태는 극도의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언니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대. 서연아, 내가 민수를 죽였어. 서연은 언니의 고백에 정신적인 패닉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대. 지수는 이어서 사고 당일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지. 사고 당일 지수는 민수가 자신과 서연 그리고 선아까지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대. 지수는 민수의 집 근처에서 민수를 만나 격렬하게 다투었대. 민수는 지수에게 나는 너희 모두를 이용해 내 탐욕을 채웠을 뿐이야. 너희는 모두 내 돈벌이 도구일 뿐이야. 라고 조롱했지. 지수는 민수의 극도의 오만함과 배신에 이성을 잃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민수가 운전하는 차에 돌진했던 거라네. 지수는 민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민수에게 복수하려 했을 뿐이었대. 하지만 지수가 던진 물건 때문에 민수가 핸들을 놓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거야. 지수는 민수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던 거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지수는 서연에게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는 민수의 탐욕에 희생된 가장 불쌍한 여자였어. 민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민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어. 라고 울부짖었대. 서연은 언니의 고백에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심리적 고통을 느꼈지. 서연은 언니가 자신을 지키려다 파멸했음을 깨닫고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대. 서연은 언니에게 언니, 민수의 탐욕이 우리를 모두 파괴한 거야. 우린 모두 민수에게 희생된 거야. 라고 말하며 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대. 두 자매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실과 화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대. 지수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자수하고 법적 처벌을 받기로 결정했지. 서연은 언니 지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지수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했대. 서연은 언니에게 언니가 20년 전에 나를 떠난 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제 내가 언니를 지킬게. 라고 말했지.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지수는 법적 처벌을 받는 동안 서연은 민수의 모든 탐욕의 흔적을 지우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대. 서연은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닌 강한 자매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다시 태어났지. 서연은 언니 지수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과 차별 없이 키웠고 그들의 삶은 비극적인 시작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대.
서연의 마음속에는 민수에 대한 증오 대신 언니 지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만이 가득 찼지. 이 드라마는 남편 민수의 탐욕이 두 자매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여주었지만 결국 자매애와 진실의 힘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단다. 민수의 죽음은 탐욕의 종말임을 증명하는 냉혹한 심판이었던 거야.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서연과 지수의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뛰노는 모습이었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에 있는 언니 지수를 생각했지. 서연은 민수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결국 우리는 민수의 탐욕을 이겨냈어. 우리가 진정한 승자야 라고 혼잣말했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민수의 500억대 유산은 결국 탐욕의 저주가 되었지만 두 자매의 자매에는 모든 파국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단다. 이 막장 드라마는 돈과 배신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배신과 파국으로 시작된 두 자매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라는 가장 감동적인 결말을 맞았단다. 우리도 이 드라마처럼 고통 속에서도 진실과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자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막장 스토리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대. 놓치지 말라네. 크크크.